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제367화 중세를 찍자 5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알렉산입니다. 자, 정과적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시작하는 중세를 찍자 5번째 편. 자, 3년 전에 한 것들 다 들으시고 아니면 만화책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오늘의 웹툰 보시면서 같이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현재 서점에서 절찬리 일리는 없지만 판매는 하고 있다는 거. 정과장은 늘 절찬이라고 했어요. 절찬을 받아야 절찬리인데 아직 안 나왔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하는 거지. 해시태그 달콤 장르 SNS 이벤트가 진행 중일 거예요. 뭐 소정의 선물, 뭐 커피 쿠폰이라도 뭐 이렇게 드릴 것 같으니까 뭐 인증샷 뭐 이런 그냥 간단한 할 거예요. 뭐 나 잘 모르겠지만 아 나도 계정파서 해야지. 그냥 해도 돼. 상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또 우리끼리 받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모르는 일이지만. 자, 그렇고 또 패널 구인 광고를 한번 할까? 저희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피 환영. 젊은 피란 얘기 제일 싫어. 어떡해요? 그럼. 아니 내가 예전에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너무 들어서 내 아직도 그거 들으면 이제 젊은 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26살이었으니까 맨날 젊은 피가 생각해봐. 젊은 피가 뭐 좀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근데 들어서. 했잖아요. 많이 생각했잖아. 그래요. 젊은 패널 오세요. 자, 이제 중세를 찍자 원작 만화 13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쿠로사와가 나카타 하코랑 계속 캐릭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대부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부 감상이 그래. 아, 말이 불쌍해. 저 거기서 저도 약간 빵 터졌어요. 나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 할 것도 같아. 그치. 말머리가 그냥 침대에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쿠로사가 생각한 거고 나카타는 인물이 구분이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없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한편 아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고민을 항상 좀 많이 하지. 그리고 되게 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만 축복받아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되게 얘를 미안하게 만든 거야, 아유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는 뭐 밥도 뭐 혼자 만들어 먹고 뭐 하고 하는데 얘는 뭐 엄마가 다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살찌는 것 같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나만 축복받아서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아유 입장이라면 되게 좀 빡칠 것 같기도 한데.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서 친구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든 것 자체를 미안해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갈등을 하게 돼. 약간 서북해지. 처음에 나왔던 아이유 성격이었으면 그런 말 했으면 바로 왜 멱살 잡았지.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남과 다르다는 점을 약간 인정한다는 것 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쿠로사와도 그 미워한다는 감정 요거를 이제 도르크의 어떤 핵심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이제 나카타도 맨날 이제 인간 관찰을 하다가 해봐야 된다고 했더니 아침 시간에 맨날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사람들 오고 가는 걸 막 째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잡혀갑니다. 네. 신고 받아서 잡혀갔는데 여기서 이제 연락이 오잖아. 뭐 보호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편집부라서 그랬더니 편집부 사람들이 드디어 저질렀구나. 근데 정말 그럴 거야. 너무 애가 음침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생각하는 게 되게 웃겼어. 그래서 다 나중에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별일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할 거면은 밤 시간에 뭐 저녁 시간 때 관찰하는 게 어땠냐고. 아저씨를 그리는 거니까 도르크가.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또 저녁 때 가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잠깐 또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타카타 이슨상 뭐 이런 거를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서 뭐 신인상 뭐 이런 거 주나 봐. 근데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편집장이 타카타 이슨이라면 이 작품을 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았죠. 근데 그 이유가 딱 일치한 게 어떤 새 캐릭터가 나오는데 우는 모습이 다 달라. 그게 뭔가 즐거운 일에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뭐 우승을 했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인데 캐릭터 3명이 다 달라. 근데 뭐 어떤 애는 막 이렇게 눈물이 약간 참는 모습도 있고 막 엉엉 우는 애도 있고 그걸 되게 다르게 그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출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 그러니까 캐릭터와 성격에 따라서 우는 모습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예전에 타카타 이슨도 몰랐는데 이 편집장이 과거에 그걸 지적해줘가지고 이제 연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결국은 이것도 뭐 인간을 들여다봐야 된다. 뭐 그냥 그런 방식의 어떤 힌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잠깐 나오는 건데 뭐 음식 미스터리를 그리는 어떤 작가가 있어요. 니무라 타카시라고. 근데 문제가 되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 음식이. 근데 막 연출, 구도, 뭐 사람들의 리액션 막 이런 거 다 좋아. 그림도 좋아. 근데 왜 그럴까? 쿠로사와가 아무리 봐도 맛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거 계속 고민하잖아요. 크로사가 맛이 없어 보이면 진짜 맛이 없어 보이는 거지. 근데 잘 여기서 또 그렸는데도. 타카타 이슨이 답을 내죠. 젓가락 효과 시즐감이다. 음. 그러니까 이건 얘가 만든 건 아니고 무슨 잡지 촬영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듣고 캐치한 건데,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약간 그 음식을 집었을 때 요때 느낌이 있고 시즐감은 이제 막 뭐 기름 같은 걸 이제 바른다는 거야. 바르거나 아니면은 뭐 소스 같은 게 줄줄 흐르는 흘러내려는 거. 장면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젓가락을 딱 듣는다는 건 정말 이제 금방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내 입에 가까워진 느낌이니까 아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완성된 음식만 짜잔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정답을 주는 미쿠라야마 센세 다음에 센세인 것 같아. 좀 더 친근한 센세. 약간 날티가 날 뿐 이미 어, 대가에 그렇지. 들어섰어 이 정도면. 그렇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장면도 그 전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웹툰에 맞는 화면 구성을 위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아가리에는 그 여행 에세이 만화 트래블 트러블이야 제목이. 요게 이제 10회분 연재를 했기 때문에 단행본을 진행해야 돼. 인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막 회의해요. 뭐 디지털국 안에서는 뭐 스프링클러인가 뭐 이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뭐 이걸로 이제 막 조사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뭐 주요 우리 빅데이터라고 해서 막 뜨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뜨기도 하고 얘가 이제 집에서는 시집가라고 또 압박을 받아요. 내가 네 나이 때는 벌써 네 오빠를 낳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짜증나. 그리고 이렇게 압박받는 와중에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냥 웹에다가 만화 올릴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단행본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프로다. 우리 회사는 경업 금지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이제 그 전에 그 웹에 연재하게 됐다면서요. 축하해요라는 말 나올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이거 경업 안 될 텐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경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건데 웹은 괜찮고 단행본 아니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네, 그래서 제 생각 그랬는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웹 정도는 우리나라의 괜찮은데. 웹툰 같은 느낌이 유지된 아니었으니까 웹에는 그냥 약간 장난 같은 느낌일 수도 장난이라기보다 취미생활. 트라이하는 느낌일 수도 취미생활 있겠다. 느낌이었다가 이제 단행본이 나온다 한 거는 진짜 프로. 그렇지 작가님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웹은 돈을 받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아니었을 수도 있고 주고받아서 했으니까. 네, 그런데 단행본은 어쨌든 인쇄를 받으니까 이때는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업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 만화 선전 방법을 막 고민을 하는데 그 대형 여행 사이트랑 이제 접촉을 하다가 그냥 실패를 해. 실제로는 그거겠죠. 자란 뭐 이런 거였겠죠. 뭐 그런. 뭐 우리로 치면 뭐 여기 어때? 뭐 이런 거. 아니 뭐 하나 투어 이런 거 아니고요? 그 하나 투어겠다. 네. 그런 다음에 그럼 이거네. 쿠로사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여행 앱이 있어. 이게 이제 여기 어떤 거죠? 불불이라는 데인데 여기랑 제휴 아이디어를 이제 캐치를 하고 약간 이것도 맨날 끼는 건데 쿠로사가 꼭 돈 안 내고 쿠폰 내고 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그거를 인정을 해. 그 쿠폰이 좋은 건가? 10번 먹어야 나올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여기랑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메인 페이지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얼굴 까는 인터뷰랑 무슨 동영상 얼굴 까는 표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얼굴을 노출하는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래. 동영상을 그쪽에서 제의를 하는데 원래 그 나카타 하쿠의 경우도 있었지만 만화가들이 상당히 꺼린단 말이지. 네. 근데 아가리에가 의외로 수락을 해. 왜냐면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아예 가닥을 잡아버렸어. 나 이제 전업 작가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마음을 먹은 거지.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 불불이라는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그럼 아예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원래 일하던 데가 있었는데 여행사였으니까. 원래 병행을 하고 싶었지만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면 너무 좋다고. 그릴 수 있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을 것 좋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막 부려먹었겠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너는 이제 이거 못 죽었다, 그려. 자, 그렇게 해서 아가리에는 그 시즈카라는 집에서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그 어떤
뭐 노벨라이즈 뭐 이제 코미컬라이즈 했을 때 그때 작가로 네. 뛰다가 야스에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던 완전히 망가졌던 그 거래 법칙이라는 그 작품 있잖아. 네. 그때 악몽을 떠올리는데 사실 뭐 이 역시 이제 귀중한 경험이었다.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스에한테 저를 프로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일본 느낌이긴 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폴더 인사하고 막 그런 거 맨날 나오는 그러니까 거. 그런 거지. 굳이 찾아가서 저는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앞으로 나서- 뭐 작가가 되니까 겸사겸사 잘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서로. 또 그런 건가? 이 명대사를 장렬하게 위해서 그 앞에 하나 깔아준 거지. 아, 자, 수많은 만약이 있고 수많은 실수가 있다. 하지만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었어. 쓸모없게 놔두지 않았어. 꿈이 나를 붙잡아줬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 말들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다 성공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계속 나락에 머문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실패하고 이런 말 하면은 더 없어 보이죠. 자기계발서에 들어갈 만한 말이네요. 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데 이제 한편 나카타가 이제 미쳐가는 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얘가 약간 결벽증적으로 좀 깨끗하긴 했어. 네. 깨끗하긴 했어. 네. 근데 집이 점점 더러워진다는 거야. 쓰레기도 막 쌓여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도르크를 그리면서 그 대사를 막 치면서 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씨가 이제 무서워서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내가 그런 어시어도 거잖아요. 무서울 것 같아. 제일 문제는 얘가 스스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미쿠라야마 선생은 그 종양 제거차 입원을 해서 이제 당분간 휴재. 김갑수 선생님이 들어갔어. 아주 큰 위기로 아이고. 그려졌겠지만 아이고. 아, 여기서는 굉장히 소소한 겁니다. 네. 설마 죽이진 않겠지. 음. 한국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긴 해. 하긴 14권이야 벌써.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어씨가 쿠로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미쳤어요. 뭐 이렇게. 근데 쿠로사가 직접 가보니까 쓰레기가 좀 쌓여있을 뿐 약간 이상 징후는 크게 없어. 그런데 한밤중에 편집부로 팩스로 이제 막 죽어 쓰레기 뭐 시발 뭐 이런 거 와요. 아 근데 진짜 많이 왔어 만화책 안에서 팩스가. 네. 얼마나 많이 왔으면 거기 있는 종이가 다 소모가 됐잖아. 다 쏟는 기분이죠 종이. 네. 근데 번호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카타야. 그러니까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히메노 유타카랑 똑같잖아. 그럼 또 떡밥을 흘리면서 끝나는 거지. 과연 히메노 유타칸 누군가. 근데 문제는 또 어씨가 자기 말하는 걸 안 믿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이제 도찰하는 찍어서 거예요, 도찰. 그걸 이제 허락 내지는 이제 미리 선전포고를 했지. 내가 이렇게라도 찍어서 보여줘야 믿겠냐. 그래서 그걸 했더니 정말로 도르크가 완전 동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지. 그래서 어씨가 이제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나 정말 그림은 계속 하고 싶은데 좋아서 피부전이가 좋아서 계속 하고 싶은데 여기서 못하겠다. 재택근무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나카타가 펜으로 손을 내려 찍습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음. 아니 도르크하고 펜 찍는 거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병원에 가게 되잖아. 손이 다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상담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왜 찍었냐 했더니 자기 손이 너무 그림 같이 보여가지고 진짜인지 실제인지 아닌지 아닌지요. 알아보려고 찍었다는 거야. 이건 진짜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실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네. 거지.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라고 표현하는 어떤 환각 상태 비슷한 걸로 지금 간 것 같아. 네. 결국 그래가지고 쿠리야마라고 예전에 있었어. 네, 약간 같이 어씨 하던. 고양반이 와서 돌보기로 하고 쿠로사와는 자기 작가가 지금 손을 찍어버려서 자해를 해버린 거잖아. 네. 완전히 여기에 넋이 나와가지고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쿠로사한테 편집장이 너 이제 손 떼라. 나카타는 이제 편집 관리하지 말라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히메노 유타카가 뭐였냐면은 비슷한 그 어떤 징후를 보이다가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되게 강압에 의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작가를 좀 케어해야 되는데 계속 강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그래서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본 게 뭐냐면은 그 작가가 뭐 미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모든 그 권한 뭐 그걸 다 없애달라. 절판시켰다면서요. 아예 모든 작품을 진짜 절판시키고 가버려가지고 작가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작품도 많이 남겨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그게 다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그걸 절판시켜 버리는 건 굉장한 손해인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쿠로사와가 이제 정신적으로 흔들리다가 타카타 이스네 무슨 어떤 인터뷰 하는데 자기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펑크를 내버립니다. 네, 까먹고 있었어. 그것도 완전히. 까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타카타 이스니랑 회의할 때도 집중을 막 전혀 못 하고 있잖아. 네. 그럼 막 뺨으로 막 그 때리는 거 있지, 막 두 손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막 그때도 지적 받았는데 결국은 완전 이제 담당 실격.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보여요. 아, 난 담당 실격이야 완전. 어떻게 보면 이 긴 시간 동안 쿠로사와가 친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였던 것 같아. 그치. 그동안 되게 신입치고 엄청 잘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수가 뭐 있는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일을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으니까 모르는 거는 있었더라도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권에 나오는 이제 신인 편집장이 나오잖아. 얘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게 어쨌든 네가 피부전이라는 그 히트작을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약간 부인하잖아. 아, 그건 내가 같이 만든 게 아니라 거의 작가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발표할 필요 없어. 다 네 실력에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거의 이제 망해가는 약간 그런 걸로 보이지. 얘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 담당에서 물러났다는 게 사실 또 그래요. 미쿠라야마도 지금 연재를 못하는 상황이고 얘도 안 하고 떴죠 완전히. 그렇죠. 갑자기 너무 한가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유랑 좀 어울리면서 약간 기운을 차린 듯 좀 보여. 금방 얘가 회복되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왜냐면 아유가 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잖아요. 어떤 상태인지를 다 파악해가지고. 근데 얘가 딱 만났을 때도 그냥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아. 네, 근데도 그러니까- 그걸 캐치를 했어요. 아유가 뭔가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분 전환도 굉장히 사람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데 거기에 오래 안 빠져 있고 빠져 나와가지고 다시 기운 차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을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맞아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아 근데 3분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서점 직원 카와라는 그 안경 쓴 여자가 있었는데 불상 덕후. 네, 맞아요. 얘가 갑자기 잘립니다. 항상 파견직 얘기 맨날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 작품 얘기하다가 그런 거였지. 그런데 이제 헬로위크라고 이제 그쪽에 구직 사이트 있잖아. 나라에서 하는 거. 네. 요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이제 단골 카페 사장 만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총판 하는 사람도 무슨 뭐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네. 이러다가 그냥 아예 네가 서점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니? 요즘에는 되게 소규모로 하는 책방이 있다. 책을 어떻게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면서도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능력자인 게 이 총판인 자체가 자기가 그 소액 거래 서비스를 개발을 했대.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뷔페라는 이름인데 아예 그 카페나 잡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책을 팔게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서점용 그 인터넷 서점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카페가 있어. 네. 근데 우리 카페에서 책을 팔고 싶어. 커피에 관한 책만 팔고 싶어. 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책을 공급하는 시스템 자기가 구축을 했다는 거야. 아 그렇죠. 자기가 원래 골라서. 서점이면은 네. 아마 몇 권씩 묶어서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고 뭐 총판에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네. 근데 소액 거래 서비스를 개발했대잖아.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책 중에 너 요거 한 권 요거 뭐 예를 들어 두세 권만 사도 돼 그런 거지 그냥. 네.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 결제는 어떻게 하냐? 신용카드로 하면 된대.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지. 책방이 없어지면 아예 거리 곳곳을 다 책방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라는 아주 개방적인, 아주 담대한 희망적인. 담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미쿠라야마 선생 병문안을 갔을 때 이때 이제 나카타랑 처음 되게 오랜만에 이제 쿠로사가 만나. 그러니까 담당에서 밀려났는데 아직 나카타는 요걸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잠깐 쉰다고 생각해 그냥. 네. 나 연재 재개할 테니까 빨리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는 담당에서 이제 밀려났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니까 편집장이 모르고 얘기를 있는 안 했나? 네. 했더니 편집장 자기는 얘기를 했대.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카타가 그 쿠리야마라는 그 선배랑 막 대화를 나누는데 쿠로사한테 엄청 의존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첫 편집자니까 되게 뭔가 다 인정 못 받았던 자기를 처음 발굴해준 네.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회사 옮기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따라간대. 그건 조금 이상하죠. 아니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영업부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말을 못 하잖아. 결국 자기 혼자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준비가 아직도 안 됐다라는 식으로 보이지. 그리고 카와가 이제 서점 준비하는 게 나오는데 그 카페 아까 사장 만날 그 자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총판인한테는 요 카페 뭐 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파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북토크라던가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책과 연관해서. 사인회라든지. 예.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랑 조금 의미가 다른 펀딩이긴 했는데 이런 펀딩은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펀딩이 있어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지난주였나? 그 어떤 출판사 사장님을 만나서 네. 약간 이런 조언을 들었는데 일본 쪽이랑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했지만 네.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했지만 사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마케팅용이잖아. 네, 그렇죠.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이걸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한국에서는 출판사에서는 생각을 하고 선전을 하는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정말로 이걸 돈을 모으는 용도로 생각한다는 거야. 약간 개 같은 느낌이에요. 개 같은 개, 느낌이다. 개. 깜짝 놀랐잖아요. 개. 아, 이거 너무 개 같죠? 그래서 뭐냐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그쪽 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크라우드 펀딩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대. 니네 돈이 없냐? 아니면은 이건 만약에 그 펀딩 그 목표 달성 못하면 책 안 낼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설득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럴 들었어.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우리랑 되게 개념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뭐 우리 카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후원금을 받는 느낌. 진짜 후원금 받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100만 엔을 모으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100만 엔이 없어서 한 거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성공을 했어. 해피해피하게. 사실 너무 이상적으로 그려져가지고 보면 읽으면서도 이건 그러게. 이게 너무 좋은 꿈과 희망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많이들 도와줘서 이게 가능했어. 그 야마가타 루라고 이 카와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가가 있어. 얘 어떤 대사라든지 이런 걸 맨날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어. 네. 그리고 자기 인생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만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책방에 와서 사인회도 하기로 했대. 네. 이런 걸 다 성사시켜 준 거야.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막 울잖아. 어쨌든 이게 우리 모두가 책을 좋아하는 동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이제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빌런 등장해야죠. 네. 15권은 뭐냐면은 그 14권 마지막에 이거야. 편집장이 처음으로 교체가 돼. 지금까지 14권까지 그 한신 타이거즈. 한신 타이거즈 네. 좋아하는 그 편집장이 계속했는데 갑자기 바뀐대. 네. 근데 범프라는 잡지가 있잖아, 자사에. 그 네. 소년지라고 알고 있는. 네. 요게 현 편집장인데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 하필 그 인간이라고 하면서 15권이 나오는데 좀 걸렸어요. 그래서 뭐 그 인간이 어땠는데 생각했는데 네. 지난주에 요게 출간이 됐지. 아하.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출간이 됐는데 이 신임 편집장 이름은 아이카와. 정말 애들르지 않고 뉴 빌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인 게 그 소년지 범프의 최연소 편집장이었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 15권에서 제일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가 타케미 소타지. 범프에서 네버세이라는 어떤 작품을 연재를 했는데 사실은 연재 종료가 뭐 결정이 됐는데 이 아이카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100만 부를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되고 들어오면서 미부가 원형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 쿠로사와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미부가 미부도 먼저 돼. 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 조언을 해주는 거였군요. 미부 머리가 약간 그 코만도 머리였잖아. 네. 그 코만도가 아니라 뭐지? 모이칸 머리였잖아. 모이칸이었나? 코만도는 뭐야? 코만도는 뭐예요? 모이칸이었는데 그 전부 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 옆에가 뚫려가지고. 빠져 있는 걸 아. 보여. 자세히 안 보면 캐치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원형 탈모가 시작이 또 되고. 아이카와한테 불려가지고 혼나니까 그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다들 잡히긴 하지 근데. 네. 그리고 타케미 소타 요 작가는 그 아이카한테 엄청 의존하는 사람이잖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냥 그저 그런 작가로 남을 수 있고 연재가 종료될 수 있는 마당에 완전 대작가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청년지인 바이브스로 옮긴다고? 그럼 자기도 이때 청년지에서 한번 실패한 경력이 있었지. 그런데 나는 소년지만이 아니라 청년지에서도 먹히는 작가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요번에 특별편 해가지고 단편을 하나 실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요걸 확장해서 이 아이카가 연재작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도 나오지. 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 바이브스 연재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피부전이라는 요 작품을 본 거지. 네. 이 작품이 훌륭하고 인기가 있는 걸 알아. 그럼 요걸 만든 편집자가 되게 유능하겠구나 생각해서 지정을 합니다. 네. 그 그게 이제 사람이랑 쿠로사와지. 네. 그래서 타케미 소타와 아이카 편집장이랑 쿠로사와가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게 돼요. 면담 자리지. 근데 이때 타케미 소타가 엄청 아이카한테 감사하고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카는 되게 잘 이용을 해. 채찍과 당근이다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되게 고마우면은 팔리는 걸 그려라 라는 식으로 되게 길들여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그렇지. 나 아니었으면 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럼 나한테 근데... 보답해야지. 좋은 거 그려.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은 또 쿠로사와한테는 그 피부도
그 나카타한테 빨리 연재 재개하라. 쿠로사와가 아니라 저기잖아요. 이오키베였죠? 네, 이오키베로 넘어갔죠. 근데 이오키베는 좀 끝발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럴 생각 할수 없다고. 없어. 나기 전까지는 작가한테 절대 못 그리게 한다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명령이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계속 시간을 끌긴 하더라고. 네. 근데 결국 먹히긴 했지. 자 이렇게 되니까 쿠로사와도 결국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무슨 그 신경 굵은 크로사가 네. 베레모를 쓰고 왔잖아. 네. 그래서 딱 미부가 보고 너도 왔구나. 그래서 연고를 딱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타케미 어쨌든 소타의 담당이 됐으니까 네. 이 사람의 어떤 연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뭔가 이제 소재를 찾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지. 아니 처음에 한번 콘티를 그려왔는데 대사가 너무 이상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쿠로사와가 이 작가님 원래 하시던 스타일대로 하면 너무 재밌어질 것 같은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 그랬죠? 좀 뭔가 청년지에서도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대사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만화적 표현을 일부러 자제했고, 근데 이게 자기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한 거였지. 네. 아무튼 뒤에 이제 첫 번째 콘티가 나오기까지 약간 취재 과정이 나와요. 뭐 복싱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타케미 요 소타 요 작가 입장에서도 범프에서 주간 연재를 하면서 취재까지 해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되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야.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약간 힘에 부치는 상황이기도 해. 어쨌든 그런데도 아이카한테 보답하는 작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체형이 바뀐 걸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 처음에는 되게 그냥 삐쩍 마른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되게 탄탄한 체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밀어붙이게 된 거는 이 아이카가 피부 전이를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타케미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 바이브스를 엄청 판매 부스를 올리겠다 뭐 이런 거였겠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일단 타케미가 막 그렸는데 쿠로사가 이걸 감당을 못할 거다. 뭐 좀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큰 작가이기도 하고. 그럼 자기가 다시 받아가지고 아 제발 좀 담당자 바꿔주세요. 아이카 편집장님을 바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럼 자기의 능력이 되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그런 작가들을 발굴하면은 재능이 바닥날 때까지 그리게 하겠다. 어떤 만화? 팔리는 만화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서 아 진짜 빌런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런 빌런이 아니라 이제 돈 문제까지 얽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첫 번째 콘티가 나와서 아까 말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쿠로사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카와는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입 어떤 담당이 말하는 게 믿업지가 않은 거야. 과연 아이카 편집장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때 아이카가 계속 명품 시계를 차고 나오는 게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떡밥이었잖아요. 그것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지.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고를 그냥 잡지에다 게재해버려. 피부전이 연재 재개한다. 그리고 타케미 소타도 연재하기로 한다. 근데 타케미가 이거 봤을 거 아니야 예고를. 자기는 아직 그리지도 않았고 연재한다는 마음도 안 먹었는데 나가면 약간 기분 나쁠 법한데도 이건 아이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담당을 2명이 같이 해달라. 아이카까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카 편집장 여전히 그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 피부 요거 재개하는 것도 있고 뭐 야스이가 막 이제 반발하는 것도 있잖아. 그 야스이가 반발할 정도야. 그래놓고 막 SNS 알려주면 막 좋을 게 없다. 지금 작가들이 막 그런 거 올리는 시대다. 네. 잡지 욕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근데 어차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작가가 욕해서 잡지가 많이 팔리면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이지. 네. 그리고 이오키베도 결국 하쿠랑 만나가지고 단행본 한 권 분량을 혼자서 작업해라. 이렇게 그냥 주문을 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7시간 자고 뭐 운동하고 밥 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아이카는 쿠로사와한테 이제 편집자의 역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작가를 서포트해서 재미난 걸 만드는 게 이제 편집자의 역할이라 그동안 쿠로사와는 생각했는데 네. 아이카는 완전히 다르지. 그냥 팔리는 작품을 그리게 하는 게 편집자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케미의 콘티를 보고 자기가 봐도 되게 지루하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어. 네. 근데 막상 작가를 만나니까 그 나카타가 이번에 연재를 한대네 라고 얘기해서 교묘하게 아주 경쟁의식을 부추겨요. 그런 다음에 네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 스포츠 쪽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스포츠라기보다는 어떤 싸우는 자의 모습을 보여. 싸우는 자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원래 범패 연재하던 것도 무슨 뭐 만담이었나 뭐 이런 거야. 네. 주제 자체가 네. 협소한데 그걸 100만 부로 만들었어. 근데 그 안에 네가 말하는 어떤 주제 의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싸우는 자
뭐 투쟁하는 자, 뭐 이런 거의 모습이니까 처음 얘가 콘티를 가져온 그 소재는 영화 제작사였나 봐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확실히 박싱으로 가자. 근데 원래 쿠로사와한테는 복싱 별론 것 같다고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한다고 그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게 그 아이카와와 타케미가 동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옵니다. 이거 인터뷰도 그 분명히 이제 타케미한테 얘기하면 안 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보통 미리 다 승낙을 해놓고 설득을 쿠로사와한테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편집자의 역할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어.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잖아. 그 아이카 편집장님이 뭐 부탁드려서 이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타케미는 항상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아이카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지. 네. 근데 인터뷰 내내 편집장이 주도를 해서 자기는 별로 얘기도 못하고 네. 다 편집장이 뭐 되게 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뭐 그래.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0을 1로 만드는 건 작가인데 1을 몇 배로 부풀리는 게 편집자다. 지가 다 잘났다는 거지.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건 나쁜 말은 아닌데 묘하게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제일 기분 나쁜 말은 이게 다음 말이었지. 그러니까 편집장이 뭔가 키웠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편집장님 다 키우셨네요. 뭐 이런 질문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편집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잘 자라줬다. 타케미가 되게 잘 자라줬다. 근데 다른 영 잘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잘 자라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쿠로사가 막 애걸복걸해서 이 인터뷰를 잡았다라고 아이카가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사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되게 인터뷰를 한 다음에 기분이 나쁜데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캐치를 못합니다. 바로. 네, 근데 뭔가 이제 그 위화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였지라는데 이제 나중에서야 이 말에 이제 아이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여기선 캐치를 못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영 잘하지 못한 녀석 이런 표현이 나던가 자기가 되게 주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거면은 금방 캐치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카 자기가 나서고 싶어서 인터뷰했는데 쿠로사와 보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거기까지는 알겠단 말이지. 네. 그런데 뭐가 기분이 나빴을까 했는데 이거였잖아. 영 잘하지 않는 녀석도 있었다 이거잖아. 나랑 같이 싸운 내 동료들을 무시해서 내가 거기서 화가 났구나. 여기서 얘가 이제 그 눌렸는데 스위치가 눌렸는데 이때는 알지 못하다가 이제 후에 깨닫게 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뒤돌아서게 되는 거지. 네. 아무튼 아이카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네. 그 인사부에서는 이제 그 파워하라라고 하지.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항목으로 하면은 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얘를 되게 키워준 상사가 너무 난감하잖아. 네. 약간 지연을 시키고 있고 얘가 명품 시계가 되게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타케미는 이제 연재를 보류를 해버렸어. 뭔가 이제 그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카가 그 연관된 어떤 지면의 외부 취재 협력비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구상을 해서 그 외주를 준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돈을 많이 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경리부에서는 그 타케미 소타 요 작가님이 항상 그 접대 청구서를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 처리를 하나 봐. 그래서 그걸 보고 타케미 작가님 되게 술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이구나라고 허허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술을 안 마신대 자기는. 저는 그냥 뭐 만약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주말에 뭐 하세요? 그럼 뭐 술자리도 있으시겠네요. 저는 그냥 집에서 만화 그려요. 술을 안 좋아해서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술을 아예 안 마시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뭐야? 인터뷰를 보고 이 경리부 직원이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거지.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깨닫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타케미랑 뭐 타카타 이슨 그리고 쿠로사가 또 식사 자리 하면서 타카타 이슨이 진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네. 네. 새끼 센세 느낌인 거고. 그런 거지. 네. 여기서 또 되게 멋있는 말을 해. 네. 결국은 이제 전곡을 찌르는 말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피부 작가처럼 뭔가 하고 싶다 자기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해주세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건 남의 산이지 않냐. 네 산을 올라야지. 이거는 참 어디다 적어놔야겠어. 네. 그러니까 인터뷰 후에 마음이 불편했던 게 아까 말했듯이 같이 싸운 자기 동료를 무시해서요. 그럼 너는 그동안 아이카 너는 어디 서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후 보내온 콘티가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최고가 나왔어. 이제 어떻게 가다듬고 해서 자기 장점을 살렸어. 그랬겠죠? 하지만 연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건 단편을 끝낼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왔더니 아이카는 이제 복싱이 아니잖아. 네. 그랬더니 이거 안 팔릴 거다. 이거 너 쿠로사와 무능하구만 이렇게 내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떡밥이 이제 회수가 되는데 횡령 사건이 터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회사를 위해 내가 한 건데 뭐가 나쁘냐 이러고 적반하장이지. 네, 우선 뭐 타케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접대비 다 자기가 했던 거 올렸던 거고 다른 것도 뭔가 다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한 거였어. 네. 그 명품 시계를 어떻게 찰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요. 다 그 아까 지면을 외주 줘가지고 이제 뒤로 돈 받고 뭐 이랬지. 뭐 그런 거였죠. 네, 그런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막 지가 화내고 나갔어. 그리고 편집장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야스이가 되게 유력했는데 플로우에 자기는 이제 전념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오키베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오키베도 딱 편집장 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쿠로사와 쪼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타케미 그거 안 하겠다고 한다고 그거를 그냥 냅두냐고 빨리 가서 따오라고 막 그래서 원형 닮은 없어지지 않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지. 근데 뭐 나쁘게 그려진다기보다는 사실 그럴 것 같아. 그 어떤 책임감 있는 자리에 올라서면은 사람을 안 쫄 수가 없어. 뭐 그걸 너무 쪼면 또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카의 이제 에필로그가 나오면서 15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그냥 막 호언장담하고 나갔잖아. 니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회사에 내가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막 하면서 내가 프리랜서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온 업보겠지.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얘가 이제 약간 뭐랄까 열등감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딱 대학에 가보니까 애들이 다 시계를 좋은 걸 차고 있는 거야. 근데 너 시계는 뭐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였던 거죠.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시계는 처음 봤어라고 이제 애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는지. 비아냥까지는 아니고 진짜 그냥 부잣집 애들이 몰라서. 근데 도대체 어느 학교를 다녔길래 이런 부잣집 애들하고만 놀았어? 그러게. 되게 좋은 학교를 갔나 보지. 그렇죠. 부자 학교를 갔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열등감이 이제 시계로 표현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명품 시계에 집착을 했다가 이제 막 정리한 거 나오잖아요. 정리를 했는데 그 예전 버려두고 있던 그 할아버지 시계를 다시 찾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한다. 오지사 그러면서 끝난 거죠. 그랬나요? 모시게 고자이마세 막 그러면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15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마구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따라잡았나? 그 정도 좀 느껴지긴 하죠. 정말 너무 긴 시간 안 나와서 몇 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후두두둑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는 결국 이제 드라마에 비친 바가 큰데 잠깐 본 거 치고는 한국의 그 웹툰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하는 건가? 그리고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각색이 되게 중요했는데 일단 쿠로사와의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뭐 유도 코치고 뭐 이런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런 면부터 되게 달라진 것 같고 결국은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 네, 각 분야에 굉장히 다 프로인 사람들. 모두가 프로다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 네. 한번 예전에 그 화수에 뭐 괴물들이 사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작가들이 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만화계가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15권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도 있죠. 그렇죠. 한 에피소드 안에 모든 한 권 안에 한 에피소드가 이제 소화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굉장히 좀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드라마가 더욱 선전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뭐 한 줄 평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지금 하긴 좀 그렇잖아. 네. 네. 왜냐면 그때는 한 줄 평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안 했었죠. 그랬나? 네, 그때는 안 했나 보다. 네. 그리고 아무튼 지금은 약간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와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끝낼 생각이 없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무한정 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안 다룬 그런 어떤 직무도 되게 많을 거야. 그럼요. 그렇게 온갖 직무를 다 소환을 했지만 별게 다 나오니까. 아무튼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되게 뛰어나고 자기 스스로 약간 자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인간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정말 면밀히 들여다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캐릭터를 끌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타카타 있으니 뒤로 갈수록 이게 센세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날센세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거기서도 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제 정도를 거쳐서 된 만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토론하고 자기도 배워나가고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모두에게 다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야. 네. 약간의 그거를 항상 메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장의 측면 그런 면들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 위에 저 하늘 위에 존재하는 선생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런 어떤 진짜 날것의 어떤 조언들이 더 이렇게 약간은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네 산을 올라라 해. 그러니까 어? 그 처음에 그냥 여자친구 때문에 막 연애도 안 하고 막 쫓아다니던 사람이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 쿠로사와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여자친구 찾아다니더라고. 오토바이를 타요? 아주 그러다가 또 이제 하필 또 그 여자는 또 남자한테 또 시비 털려가지고 막 그러면 또 업어치기 하고 뭐 이러더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어쨌든 원작은 다시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네. 네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건수가 모여서 네. 중선을 찍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후를 보죠. 이게 더 빨리 나온다니까. 요즘에 조금 갑자기 빨리 2년 후를 나오더라고요. 보죠. 예. 다음 달에 또 나올 수도 있어. 모르겠어. 이제 거의 다 따라잡은 것 같긴 한데. 자 다음화는 어제 뭐 봤어 32번째 편이겠죠. 네. 뭐 무슨 작품을 이야기할지 기대해 주시고 네. 자 이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